카드로 보는 21세기 주역점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꼭 예습 영상 8편을 먼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서 21세기 주역점 005-3을 엔터 하시면 8번째 예습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1세기 주역점 교재를 구입하신 분이라면 여벌의 카드를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주역점 카드는 저희 열린포구에서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내 사주 내가 본다. 실전 적천수 A4형 크기로 484페이지고 전 페이지가 칼라판입니다. 실전 적천수 한 권으로 유튜브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주 동영상의 수준을 직접 평가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사시는 교포분이라면 아마존에서 실전 적천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오늘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역할을 하면서 상종가를 계속 치고 있는 박은빈의 사주를 여러분과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박은빈의 자료를 캐리어를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필을 우리가 사주 연예인의 사주를 많이 취급하는 것은 연예 기사를 쓰는 기자처럼 가십으로 재미로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연예인의 사주, 정치인의 사주는 그래도 생년월일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주와 연결해서 사주가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연예인이나 정치인의 사주를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박은빈은 1992년 9월생입니다. 지금 현재 만 29세입니다. 이분은 방이동에서 출생을 했고 송파구 방이동 이야기입니다. 서강대학 심리학과를 졸업한 재원입니다. 임신, 무신, 개미. 우리가 시주를 알지 못합니다. 역술가들 중에서 시주를 추측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것이 맞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태어난 실제의 시각이 있는데 엉뚱한 사람이 추측해서 말한다는 것은 대단히 건방지고 무례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주가 가장 중요합니다. 말년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없는 상태에서, 시주가 없는 상태에서 연주, 월주, 일주만을 가지고 두고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 라타로는 없으면 없는 대로 그대로 간명하고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좌측 파워포인트 밑에, 화면 밑에 을묘시, 묘시, 진시, 사시 이렇게
셋을 예로 들어보았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다를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묘시는 우리나라 시각으로 5시 30분부터 7시 30분, 병진시, 진시는 7시 30분부터 9시 30분, 정사시, 사시는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표준시는 동경 135도 효고현의 시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해가 가장 중천에 있는 시각이 우리는 12시가 아니고 12시 30분에 중천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주 본다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천문이나 이 부분에 관심을 두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동경시를 쓰고 있다고 착각하는 인간들이 꽤 있습니다. 학문의 깊이가 얕아서 그런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효고현 아카시의 시를 쓰고 있고 그 기준보다도 우리는 서울에 사시는 분이면 31분 30초, 31분에서 32분 서울의 동쪽과 서쪽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의 시각이 우리의 정오 시각, 가장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시각 혹은 밤 12시라면 12시 30분이 가장 자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좌우의 시간은 정확한 오신은 황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는 오신은 12시 31분 정도 전후이다. 서울의 기준입니다. 대전의 경우 12시 30분 정도이다. 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묘시, 진시, 사시를 예로 들어 보았습니다. 임신, 무신, 개미. 일단 시각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해보기로 하고 이 박은빈의 사주를 3주를 가지고 공부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박은빈의 사주는 먼저 이렇게 사주를 1000개, 2000개, 5000개, 10,000개 이렇게 보다 보면 직관이란 것이 생기고 금방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5000개, 10,000개 수준을 넘어가면 적어도 몇 년의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많은 공부를 해서 직관력을 만드는 도리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엉뚱한 이야기가 조금 많았습니다. 오늘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은빈의 사주는 수가 둘, 토가 둘, 금이 둘입니다. 수는 일간과 비견급제, 임수가 바로 급제로 명식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는 월간에는 정관, 일지에는 미토로 일단 관성은 정편 혼잡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주 볼 때 월지와 일지를 보는데 월지와 일지가 정편 혼잡이 되었으면 불편한 일들,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관성이 있다면 하나 정도 있는 것이 가장 사실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정관이 있고 편관이 있는 것은 2년을 2번 정도 사람이 살면서 가질 수 있다. 2번 이상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새 세상 살면서 남녀가 인연을 한 번만 가지고 처음에 만난 첫 연애했던 사람과 결혼하고 말년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정관의 정편 혼잡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 사주는 개수를 도와주는 것이 급제 임수도 있지만 인수 신금과 신금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 부모님의 영향력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주가 없지만 시주가 있는 것을 감안해서 보면 이 사주는 그렇게 약한 사주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간 개수의 뿌리가 신금의 임수이기 때문에 뿌리도 튼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주는 없는 것이 화와 목이 없습니다. 약간은 냉정하고 차가울 수 있습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냉정하지 못하다면 마음은 따뜻한데 착한 사람인데 이런 사주가 되는 것 같으면 사실은 나이가 들어가면 심리적으로 대단히 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주는 통관도 좋고 구성도 좋습니다. 그러나 화와 목이 없습니다. 이분은 서강대학교 심리학과를 나왔으니까 심리에 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만 역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보면 정신신경과에서 심리 상담을 하는 정신과 의사들이 오히려 우울증이 많다는 점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약간 차가운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말년에 특히 39세 이후에는 정신적으로 평온해지는 것을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도 많이 벌 테니까 그러면 관성이 둘에다가 차가운 내 마음이 차가운 분위기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낭군으로 맞이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주의 격을 보면 지금 시주가 없는 상태에서는 수가 둘, 금이 둘, 토가 둘이기 때문에 삼산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시주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가 삼산격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인수경 정도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격이란 것은 없어도 되지만 편하게 우리가 사주를 감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 방법으로서 격을 쓰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주는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구성도 괜찮고 통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약한 사주는 아닙니다. 그러나 화와 목이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목이 있다면 일간인 수, 나를 통관시켜서 식상으로 돌려줄 수도 있고 또한 관성을 제거할 수 있으니 내 남편과 사이좋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화가 있다면 이 사주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따뜻하게 해줄 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적어도 원국에서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대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사주에는, 이 명주의 사주는 9대운 정미, 19대운 병호, 29대운 을사로 계속해서 29대운 말년인 30대 후반까지는 화가 들어옵니다. 다시 말해서 사주의 약점인 금수가 많다는 걸, 목금수, 특히 금수가 있어서 차갑다는 것을 대운에서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3구대운 갑진대운부터는 화의 도움이 없습니다. 돈을 3구대운이 되기 전에 벌어서 평온하게 은퇴하는 것도 좋고 나를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는 낭군을 만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목이 없는데 목은 삼구대운 갑진, 사구대운 계묘, 오구대운 을목이 들어와서 관성과의 어려움 이런 것을 목이 제거해 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분은 결혼을 39세 이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관성을 제거해 줄 사람, 바란스를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 삼구대운 이후에 들어오기 때문에 삼구대운 이후에 들어오는 혼담이라면 결혼하셔도 좋다. 가능하면 38세 정도 되어서 결혼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지금 화와 목이 없지만은 대운의 초반에는 화가 있고 대운의 후반에는 목이 있어서 그런 대로 잘 돌아가는 편입니다. 화의 기운을 20년 30년을 받다 보면 인생이 따뜻해져서 잘 돌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운이 떨어지고 나면 따뜻한 온기가 없어지니 우울증 같은 것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은 앞에서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시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은 박은빈의 시를 묘시, 진시, 사시 세 가지만 한번 뽑아 보았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묘시, 을묘시입니다. 을묘시가 있을 때는 말년에 그래도 내가 끌어가면서 가정을 평온하게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삼구대운 이후에는 태양을 보거나 따뜻한 일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약에 병진시 진시라면, 이 명주가 진시라면 이민, 무인, 개미, 병진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됩니다만은 관성이 하나 더 늘어나고 식상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 만약에 병진시라면 남편과의 다툼이라든지 혹은 이성의 상대가 여러 번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사시라면 임신, 모신, 개미, 정사입니다마는 사시가 되면 사주 전체가 말년에 정계충의 모습으로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고, 천간엔 정계충, 지지에는 사오미라, 사와 미의 뜨거운 기운이 있어서 여러 심리적으로 복잡하거나 변덕을 부리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화는 재성입니다. 사화도 재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재성과의 다툼, 재성은 결국은 나의 재능과의 다툼, 이런 것이 내가 마음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말년에 느낄 수 있습니다. 말년의 일을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하는 어려움이나 충돌이나 고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주는 3주만으로 보면 통관이 좋지만 4주가 되면 운의 도움으로, 운의 초반 운에서는 화의 도움, 말년에는 목의 도움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결혼은 조금 늦게 하는 것이 관성을 조금 덜 보는 방법이니 38세, 39세가 넘어서 결혼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주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원국에 화가 없기 때문에 늘상 태양을 보는 걷기 운동 같은 것을 많이 하시고 숲을 보는 것을 많이 하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통관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차가운 기운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사시라면, 병진씨나 사시라면 남편과의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만원하시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